먼저 이 11월 달은 굉장히 좀 잔인한 달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도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커다란 낙폭을 보았고 S&P와 같은 경우는 회복을 했지만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정 세력들이 10월 11일에 건드렸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서 반등이 오기는 했지만은 코인은 S&P라든가 아니면 코스피라든가 아니면 이만큼 다른 시장에서 뭐 나스닥이라든가 다른 커다란 시장에서 있었던 만큼의 반등은 보이지 못합니다. 11월 달은 여전히 조금 잔인한 시간이에요. 왜 그러면은 역행하는 수성이 사주자리에서 화성과 맞고 있기 때문에 또 썰려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10월달 이전까지는 상승장이었어요. 목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확장하고 커지는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지. 검투사들이 있다고 해봐요. 얘네들이 다 코인이고 주식들이고 막 회사들이고 벤처 기업들이고 상장된 코인들이에요. 거래소에.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막 밥을 줬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막 병신들 이 멜라니아 막 이런 코인들도 막 뜨고 막 회사들 중에서도 뭐 말 같지 않은 이상한 AI 회사도 갑자기 2배 3배가 막 뜨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검투사들한테 다 일단은 밥을 다 많이 먹이는 거예요. 쌀을 찌워서. 그래서 10월달 장부터 점성학적으로는 이 살찐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혈투를 해서 이 중에 승자 몇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레버리지 썼던 사람들, 코인 중에서 레버리지 썼던 사람들, 청산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 밈코인, 잡코인 제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그거 들어갔었던 사람들 많이 청산당했고 S&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반등 회복을 보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월 달에 잔인한 있고 10월 달 후부터 반등 회복이 나왔지만은 이제 여전히 코인은 조금 더 주춤하고 있고 그 세력으로 인해서 S&P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똑같아요. 또 다시 칼질이 일어납니다. 그 칼질이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냐면은 정확하게는요. 먼저 11월 1일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1월 1일 날에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수성이 먼저 사수자리에 입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양극화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양극화라는 거는 탁상공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사수자리에서 말한 거. 왜냐면 사수자리에서 원래 뭐 학자들이나 선생들이나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양극화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끼리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꼭 싸운다라는 느낌도 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협약을 말하고 계약을 말하고 뭐 외교를 함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막 페미니즘이 오라 아니야 뭐 페미니즘이 틀렸어 뭐 좌파가 오라 우파가 오라 양극화가 돼서 싸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 쪽에서는 관세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는 우리가 비자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거 계약을 투자금을 얼마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팽팽한 그러나 결국에는 둘이 합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1월 1일부터는 사실은 살짝 시장이 좀 뜨기는 합니다. 떠요. 이제 뭔가 뭐 관세협정이 이뤄진다, 뭐 평화협정이 이뤄진다, 뭐 외교적으로 둘이 만나갖고 좀 사수자리 수성 팽팽하게 탁상공론이 이뤄지지만은 평화적으로 한다. 그래갖고 시장이 조금 살아남기는 하는데 돈이 좀 들어오는 거죠. 호재니까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뭐 나스닥 이런 게 뜨기는 뜨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돈 이제 경제 협약이 일어나고 관세가 어떻게 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이 됐대. 기대 심리 때문에 장이 일단은 11월 1일부터 오르기는 합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 같으면은 너무 믿고 막 레버리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아무 종목이나 막 들어간다든가 나는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수자리 수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상주의적인 협약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상주의적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가 있을까? 이게 번복이 안 될 수 있을까? 안 뒤집어질 수 있나? 휴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몇 번 했고 그 이스라엘하고
거기는 몇 번이나 휴전, 이번에 뭐 휴전이라든가 그런 소식도 가능해요. 11월 1일 날.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휴전을 하자, 뭐 평화를 하자, 뭐 관세를 하고 무역을 하자.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내 말은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약간 탁상공론, 이상주의, 이런 게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11월 1월 달부터 터지는 호재 때문에 시장 기대감이 올라가서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언제 손가락처럼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에 11월 1일부터 뭐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뭐 된다, 해결된다. 그럼 뭐 관련되게 수혜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수혜주를 찾아보라고. 에이펙이 뭐 이번에 정상회담 한다 그러잖아. 전쟁에서 뭐 그래도 뭐 괜찮게 뭐 소식이 터져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투자를 받아서 어느 섹터에 돈이 들어간다든가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소식이 호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좋은 종목을 찾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자연 평화, 자연을 지키고 배기가스를 우리 줄여요 라는 어떤 국제적인 평화협정이 만약 일어났다고 해봐. 만약에 그거라고 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 그러면은 태양광이 수혜주가 되겠구나. 태양광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태양광에 정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약간 퀘스천만. 그 시장 기대 심리 때문에 그 태양광이 오르기는 할 것이나, 과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지금 태양광을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협력과 교력으로 인해서 뭐 수혜주가 나타나서 뛰기는 하는데 그 계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장기적이고 유효하고 번복되지 않아가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이 11월 1일부터 일어나는 경제협력이나 관세협력이나 뭐 사람들 간의 외교적인 협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호재로 들어간다면 나는 단기로 빨리 그 호재 때문에 단기로 먹고 나오는, 오래 갖고 있을 생각이 아니라. 왜냐면 사수수성은 결국 이상주의라서 실효가 좀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 말뿐이고 보기만 좋게 보이고 한다는데 뭐 나중에는 뭐 실제로 뭐 한다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고,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에이펙 뭐 정상회담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러잖아. 약간 거기에서도 이게 시장에 많은 호재기는 한데 트럼프가 이제 뭐 와가지고 뭐 중국도 만나고 이러고 있잖아. 호재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시장 기대 심리가 있어서 분명히 오르지만은 나는 치고 빠지겠다. 이 호재만 가지고 믿고 가기에는 좀 그럼이 있다. 이 11월 내내, 그 다음에 또 내가 언급을 해야 되는 거는 이 11월 달 내내에 전반적으로 안 좋아. 왜냐면은 이거는 좋아. 좋은 게 큰 게 하나 기다리고 있어. 이건 11월 내내 일어나는 거. 10월 달, 11월 달, 어느 정도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되게 국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은 토성이 목성을 보는데 1966년 8월 달, 9월 달하고 같은 구조거든. 이때 뭐가 있냐면은 먼저 누가 해방을 하게 돼. 나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 내가 채팅창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마 동남아 국가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토성은 제한을 얘기를 하거든. 한계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억압적인 식민 지배 아니면은 뭐 독재 지배. 그런데 목성이 보면은 독재에서 벗어나요. 자유를 주세요. 우린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MZ 세대들의 개혁이라든가 아니면은 개혁 혁명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폭력적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약간 마틴 루터 킹 같은 우리의 인권을 늘려주세요, 우리의 주권을 찾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약간 식민주의, 독재, 지배 이런 거로부터 어떤 국가가 자유를 얻는다든가 좀 주권을 가져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영국 식민 지배 받았잖아, 아프리카가. 근데 거기서 자기가 주권을 얻어와냈잖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한계가 사라지게 된다. 근데 이게 약간 국제 정세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꿔. 왜냐면 11월 달 내내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독재는 안 돼요, 왕은 안 돼요, 뭐 탄압은 나빠요, 사람들을, 언론을 탄압하지 마세요.
11월 달 내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탄압에 대한 게 일어나. 한국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재명이가 국민 눈치를 보면서 설설 일단은 기는 척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미국도 봐봐. 미국도 보면은 지금 약간 뭐 독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독재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또 뭐 캄보디아라든가 뭐 이 미국에서도 그럴 거야. 미국에서도 시위가 좀 강하게 일어날 거고, 캄보디아라든가 어쨌든 독재와 억압이 많은 곳에서 시민들이 꼭 총칼 들고 혁명하는 건 아니더라. 우리 자유롭게 해주세요. 독재는 싫어요. 우리 MZ들 우리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민초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탄압받고 규제받고 저희들 뭐 투자 못하게 하거나 인터넷 못하게 하거나 여행 못하게 하거나 소셜 커머스 못하게 하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못하게 하거나 언론의 자유 못하게 하거나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 싫어요. 자유를 주세요.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11월 달 내내에 이런 약간 좀 독재적이거나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은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난 유혈 사태까지는 아닐 것 같고 좀 분쟁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인권이 좀 어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정세나 분위기나 정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그런 다음에는 내 생각에는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도 전반적으로 클 때는 상승장이야. 이제 11월 중순까지는 안 좋은데 11월 달 말에는 또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래도 전반적인 상승장이야. 왜 그러냐면은 규제를 토성이 억압하는 게 막 독재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 어떤 거냐? 세금 많이 내. 뭐 환경 보호해야 되니까 너 여기다 공장 못 지어. 석유 추출도 못 해. 뭐 저기다가 이거 뭐 AI 이런 거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어. 규제를 가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뭐 투기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투자 같은 거 하는 거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세금 같은 거 존나 때려서. 이런 규제 규율들이 자유로워져. 많이 좀 느슨해진다고 해야 될까? 규제의 폭을 좀 이렇게 늘려놓는다고 해야 될까? 또 미국 아이스 있지. 지금 이미 막 잡고 있잖아. 그런 토성적인 그런 억압도 미국 안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할 것 같고. 근데 한국은 별로 지금 억압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해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한국에서도 어떤 권력가에 의한 억압이나 횡포가 있다면 그에 대한 푸시백이 한국 사람들 나라 문화에서 있을 수는 있다. 근데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제일 큰 거는 지금 미국 아이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좀 뭔가 어쨌든 독재나 억압이 좀 크게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나라들에서 푸시백이 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규제 자유 완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경기 성장, 경기 부양이 일어난다. 금리가 아무래도 낮아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한 뭘로 보냐면은 화폐 개혁이지 않는가. 근본적인 어떤 구조 개혁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간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문화, 정치, 경제적, 인프라, 시스템, 법령이 결정이 나버리는 거야. 이번 10월달, 11월달 내내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냐면은, 그렇지! 세대 투자 자유화! 그래, 맞아. 이돈날이야. 11월 달에 그런 소식 되게 많이 들릴 거야. 세계 대투자, 세대 투자 자유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세계 투자 자유화, 뭐 이런 자유가 많이 와. 이게 좀 커다란 거고. 그런 다음에 또한 내 생각에는 화폐 개혁이지 않는가. 좀 예전처럼 약간 송금 시스템 있잖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좀 화폐 제도 개혁이 가상화폐로 좀 넘어오게 되는 전반적인 그런 개혁들, 그런 다음에 AI나 이런 시장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들,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들, 그러면서 좀 이런 전반적인 호재기는 하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11월 5일날 화성이 사수자리에 입궁을 하면서 11월 5일날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불이 난다. 좀 불이 나고 뭐가 터지고 좀 마음이 무겁다. 11월 5일날은 좀
불이 터진다. 이상과 이념 때문에 싸운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11월 5일 날에 좀 큰 불이나 사고나 전쟁이 좀 터진다. 이념에 대한 큰 갈등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에서도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념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큰 사건이 11월 5일 날쯤에는 좀 뭔가 좀 드러나거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뭐 페미니즘, 좌우, 종교, 약간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그래서 11월 5일 날에는 솔직히 조금은 좀 균열, 좌와 우의 서로의 균열, 남녀의 균열, 약간 갈라치기 갈등, 또 어떤 국가들 심한 곳에서는 좀 이렇게 분쟁까지도 우리가 좀 갈 것 같다. 여기에서 12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중요한 거는 11월 12일 날이다. 11월 12일 날. 그래서 좀 길게 보자면은 19일까지. 조금 더 길게 보면 22일까지 힘들다. 12일 날. 이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잖아. 이때 방법이 여러 가지 시장이 주저앉거든. 일단은 쓰나미, 폭풍, 뭔가 이런 게 11월 12일 날 경에 일어나. 되게 안 좋아. 뭐가 이 겨울에 무슨 홍수, 쓰나미, 뭐 지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실업률, 경기 둔화, 목성이 역행하니 경기 둔화, 고실업률 이런 걸로 인해서 12일 날쯤에는 많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악재들이 조금 터져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내가 말을 했지. 11월 1일 날부터 많은 뭐 협상들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랬지. 11월 12일 날에 많은 호재들이 엎어지거나 번복이 되거나 수성도 역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주식과 코인을 포함을 하여서 11월 12일 경부터 주저앉는다. 22일 날 보면 다시 반등 회복세를 보인다. 그때 다시부터 수성이 목성, 토성과 보면서 시장이 회복이 되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다시 뭐 반등이 오게 시작을 하고 11월 25일 날, 26일 날 가면은 금성이 목성, 토성과 또 만나니 또 우리가 뭐 평화협정이 일어나고 무역협정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 정부 간에, 회사 간에, 나라 간에, 기업 간에 사랑해서 결혼해서 섹스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거든. 그러니까 경기가 산다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협약을 통해서 경기가 많이 코스피와 나스닥 경기가 많이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또 22일 날 이후부터는 기다리고 있다 이 소리지.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 12일 날에서 22일까지 거의 한 열흘 동안 되는 이 지옥의 시간을 우리는 어찌하겠는가? 1번 방법은 있어. 그 전에 나는 이미 다 정리하고 12일 이전에 빠져나와서 관망하는 거야. 그것도 방법이야. 2번 내가 생각하고 들고 있는 게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서 시간 문제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 뒤든 내일이든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코인이라든가 이 종목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들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괜찮아. 그럼 그냥 물리고 그냥 뭐 주식장 안 보고 가는 것도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이 주저앉으면은 그때 줍줍할 수 있어. 박앤세일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서 이거는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야? 나약한 애들을 잡아먹는 오징어 게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어서 강한 애들이 결국에는 승자 독식을 하고 배가 불려지는 지금 이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나는 일단은 계좌분 청산한다. 왜냐면 10월달하고 똑같아. 레버리지 쓰고 선물 쓰고 투기를 생각을 해서 뭐 모험을 하면서 계좌 밈코인 펀더멘털도 없는 혹은 또 시간의 증명을 받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게 막 들어간 애들은 다 썰려버리는 거야.
썰려버려.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안정적인 걸로 오는 게 나아. 만약에 펀더멘탈이 좋아서 2년 3년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간다? 그럼 그렇게 해. 그럼 상관없어. 그런데 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펀더멘탈 좋은 걸로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약자라는 게 뭐야? 계좌코인, 벤처기업, 미래 아직은 모르지만 미래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이런 애들 다 뒤져버린다는 거거든. 돈 빼. 정말 확신 있지 않은 이상은 돈 빼고 안정적이고 큰 대기업이나 이런 걸로 오라 이거지. 그런데 금이냐? 금은 안정자산이 아니라 투기자산이 되어버렸고,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의 디지털 금, 안전자산은 약간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안정자산이 어쨌든 안정적인 자산, 만약에 대비를 할 거면 안정적인 자산으로 대비를 하고, 아니면은 나는 이번 11월 달에 당장 돈 안 벌어도 믿으니까 물려도 괜찮다 그러면은 물려버리시고, 그러나 절대로 계좌코인, 레버리지, 청산, 선물, 옵션 미친 짓 하면 안 돼. 아직도 위험한 시장이야. 11월 22일부터 또 반등이 오고 괜찮지만은 위험한 시장이야. 그럼 나도 들고 있는 거 물려가가지고 22일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좋냐?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으로 가는 게 나는 제일 낫다라고 본다. 여기에서 그거 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안전자산, 근데 이제 금은 좀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금을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 투기자산으로 봐야 되는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든, 잘 들어, 알았지? 이 안정적인 ETF라든가 안정적인 S&P라든가 안정적인 부동산이라든가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는 안정적인 부동산 회사라든가, 이해가? 물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12일 날부터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시장이 앉으면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를 찾을 거라 이거지. 그 안정적인 게 뭐냐는 너희들이 찾아야 돼. 말했듯이 금 아니에요? 금일 수도 있는데 나는 금이 아니지 않는가. 왜냐면 최근에 동향이 금을 안정자산이면 투기자산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금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부동산과 그런데 차라리 배당금을 주는 부동산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박회사 괜찮아. 차라리. 왜냐면 목성토성이니까 11월 달에는 왜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는 선박회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로 뭐 선박, 부동산, 코카콜라, 아니면은 식음료 있지. 코카콜라, 워렌 버핏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경제난에도 가장 괜찮은 뭐, 아니면 맥주 회사,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그래도 시장이 11월 달은 시장이 나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곽강을 받는 게 있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 그런 쪽에, 물론 이제 무조건 음료수 회사라도 아무 음료수는 안 되고 시간의 증명과 펀더멘탈이 좋음의 증명을 받은 그런 어떤 음료 회사라든가 그런 선박 회사라든가 그런 동원 참치 회사라든가 근데 이제 이러한 약간 이런 먹고 마시는 게 경기가 힘들 때 좀 이런 선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좀 이렇게 11월 달 경기 올 때 살짝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게 되거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AI 쪽도 AI나 반도체나 원전이나 이런 섹터도 좋은 거는 맞다. 하지만 그런 데에 대한 투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섹터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AI, 원전, 반도체는 앞으로도 갈 거기는 하지만 적어도 11월 달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좀 곤혹을 겪게 된다. 그런
장기적으로 유망한 섹터들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1월 달만큼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도 있다. 뭔지 알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예언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뭐가 있었냐? 이제 올해에 이제 11월 달에 안 좋은 점괘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좀 재앙이 일어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신음을 한다고 그랬어. 뭔가 안 좋은, 아까 말을 했던 쓰나미나 태풍이나 뭔가 어떤 재앙 때문에도 그렇고 병 때문에 그렇고 모르겠어. 어떤 굉장히 사람들이 신음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뭘 봤냐면은 부자들, 동물 농장에 나오는 돼지 부자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 좀 말하기는 뭐한데 뭐 트럼프라든가 아니면 좀 기업인들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뭐 아마존 테슬라라든가 이런 뭐 하여튼 뭐 전 세계의 큰 부자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샴페인을 따고 와인을 따고 호사스럽게 있는데 어떤 불쌍한 아이들과 가난한 어떤 나라 사람들이 병들고 자연재해를 맞고 죽어나가고 신음을 하고 고통을 받는데 이 부자 사람들 우리 부자 됐어 투자 받았어 우리 돈 너무 잘 벌어 잔치하자 축하하자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러면서 그들은 죽어나가. 그 부자들이 먹을 게 없으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홀짝 약간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을 노려보고 증오하고 너네들은 인간 새끼들도 아니야 돼지 새끼들 이러면서 없는 나라들에서 지네들이 쌈짓돈을 빼가지고 UN, 미국, 중국 너희들의 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안 도와줘? 그러면 뭐 우리가 도와주지 뭐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없는 나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가지고 그 어떤 불쌍한 이들을 구제하려고 쌈짓돈 모아서 도와줘. 무슨 IMF 금 모으기 운동 막 했을 때처럼.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뭐 해결되는 것처럼 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학을 띠게 돼. 그 권력자와 부자들에 대해서. 야 씨발 이젠 너희들이 완벽하게 어떤 새끼들인지 알겠어. 개새끼들. 야 너희들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이 저렇게 보면은 너희들은 진짜 눈길 한 번 안 주는 애들이구나. 오케이 알겠어. 지금은 우리들이 힘이 없어서 너한테 뭐 미국 아니면 뭐 UN 모르겠어. 어떤 너희들이 책임져서 뭘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돈도 많은데. 근데 너희들이 안 해? 지금은 우리가 힘 없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겠지만은 우리 지켜볼 거야. 이게 또 11월 달에 내가 받은 계시가 있어. 11월 달 국제 정세는 이렇고 다음 달에 만나서 또 국제 정세와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동향과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나와 볼게요. 여기까지 안녕.